안녕하세요. 박정욱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햇수로 12년차 프론트엔드 개발자 박정욱입니다. 저는 대기업 제조업을 거쳐서 교육 쪽 LMS 쪽 상업과 명품 유통 플랫폼을 거쳐서 현재는 아웃소싱 플랫폼인 위시캣이라는 회사에 있고요. 위시캣에서 프론트엔드 팀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위시캣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IT 아웃소싱 플랫폼으로 많은 외주와 상주 그리고 어떤 관련된 통합 빌링 서비스들을 손쉽게 행복하고 안전하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 외에도 지식 공유 컨텐츠인 매거진인 요즘 IT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시캣의 프론트엔드 리드이시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자들을 채용해 보셨을 것 같고 또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현재 프론트엔드 개발자 채용 트렌드는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시기보다 수요는 적어지고 공급은 많아졌기 때문에 불과 1, 2년 전보다 훨씬 더 취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훨씬 더 많은 기술력과 많은 어떤 완성된 인재를 요구하고 있고 그 일자리 자체도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확실히 1, 2년 전보다는 채용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러한 채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뽑힐 수 있는 기준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은 기술적인 완성도를 요구합니다. 비즈니스의 어떤 요구 조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맞춰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어떤 개발자만 뽑는 것이 아니라 좋은 동료를 찾는 거기 때문에 팀에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더 좋은 동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자체도 어떠한 일에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것 외에도 선호하시는 인재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채용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선호하시는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일까요? 개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가끔 이제 개발을 할 때 개발을 게임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좋아하는 일 자체가 직업이 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요. 개발 자체를 좋아함으로 인해서 그 개발하는 작업 자체가 스스로의 어떤 셀프 모티베이션이 되고 어떤 워커홀릭 같은 좀 더 성과를 내는데도 굉장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면접도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시나요? 1차 면접은 라이브 코딩과 면접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라이브 코딩에서 지원자가 갖고 있는 기술적 역량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 그 외에 개인만의 어떤 특출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어떤 사람인지 이 지원자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우리 조직에 왔을 때 잘 적응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어보셨던 질문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질문들을 하셨을까요? 주로 커리어나 포텐셜, 협업 능력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커리어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커리어 목표를 명확하게 갖고 있고 그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일스톤이나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하고요. 포텐셜적인 부분은 개발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개발 그리고 자기가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욕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협업 능력에 있어서는 팀 프로젝트나 평소에 어떤 교우 관계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리더적인 성향인지 팔로워적인 성향인지 그 무리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다방면으로 협업에 대한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포텐셜적인 부분에서 개발을 좋아하는지를 여쭤본다고 하신 거는 단순히 교육기관에서 개발을 들었다라고 하면 교육기관의 개발 프로젝트를 따라가는 것 외에 사이드 프로젝트로 내가 얼마나 또 개발을 해봤고 내가 주변에 개발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호기심을 갖고 개발을 한 사례들을 들어서 면접에 답변을 하면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네, 그 꼭 교육기관에 정해지는 커리큘럼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개선하고 자기 주변의 어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을 해봤고 그거를 실제로 제품까지 연결을 해봤는가 그리고 제품이 출시되고 사용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그 피드백으로 제품을 개선을 해봤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다 포함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기술이라도 그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더 깊게 파보는 학습 과정도 지원자에게 유리한 경험이 됩니다. 또 팔로우형과 리더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 팔로우형과 리더형 중에 선호하시는 인재상이 있으신가요? 저는 리더형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탑다운 방식보다는 바텀업 방식의 어떤 리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그 아이디어와 의견을 팀으로부터 평가받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팀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형 인재를 더 선호하고요. 조직에 따라서 팔로워형이 선호되는 조직이 있습니다. 강한 리더 하에 리더의 성과가 팀의 성과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조직이 있고요. 그 조직의 경우는 이제 팔로워형이 더 선호되는 조직입니다. 이렇게 면접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라이브 코딩을 한다고 또 말씀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코딩 역량을 테스트하시나요? 저희 라이브 코딩에서는 같이 페어 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비게이터나 드라이버를 나누지 않고 주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 지원자에게 기회를 주고요. 간단한 컴포넌트를 같이 개발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성도보다는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지원자의 사고하는 방식,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 그리고 가끔 제가 힌트나 질문을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소통 방식,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접과 라이브 코딩을 많이 진행을 해보시면은 기억에 남는 지원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자들이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저희 지원자들 중에 이제 라이브 코딩에 들어왔을 때 기억나는 지원자는 라이브 코딩에 들어와가지고 긴장감 때문에 손이 덜덜덜 떨리고 했던 지원자가 있었는데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개발을 좋아한다는 게 많이 느껴졌는데 그 증거로 개발을 하면서 콧노래가 자연스럽게 긴장된 상황에서 나온다든지 또는 컴퓨터랑 이제 대화를 하는 형태로 해서 개발을 진행한다든지 해가지고 개발을 좋아한다는 게 잘 느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지원자고요. 그 지원자는 저희와 이번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남았던 지원자분들도 있으실까요? 네, 굉장히 어린 지원자가 있었는데요. 19살 지원자였는데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라이브 코딩에서 거의 제일 잘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었는데요. 라이브 코딩 후에 면접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회생활의 전무해서 그런지 소통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용어라든지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형태로 면접 소통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원자가 계속 소통이 강점이라고 강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차라리 본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자기는 개발을 잘하지만 소통에는 아직 부족해서 노력하는 중이다. 이렇게 했었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개발 관련돼서 취업 콘텐츠를 보면은 개발자들도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콘텐츠가 많아서 그것을 차용해서 내가 소통 능력이 강하다라고 어필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솔직하게 사회 경험이 적어서 소통 능력에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개발에는 자신감이 있다. 다만 소통 능력은 꼭 조직 안에 들어가서 조직 적응을 하면서 배우겠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합격했을 확률도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소통이라는 게 꼭 말로만 하고 친화력이 있는 것만 소통을 잘한다가 아니라 누구는 말로 하는 거를 잘할 수도 있지만은 어느 누구는 텍스트를 통한 소통도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말로 하는 부분은 부족하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대신에 자기가 생각을 잘 정리해서 텍스트로 하는 소통을 잘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어필해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에 대한 강점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 하는 소통의 경우는 면접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지원자의 소통 능력이 들통이 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소통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다고 하면은 면접 시간 내에서 소통을 잘하는 지원자인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 주신 것처럼 진솔하게 단점을 말씀했다라면은 훨씬 더 좋은 면접이 될 수 있었는데 면접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진솔하게 단점을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자기 PR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면접은 좀 진솔하게 자신의 단점을 말하고 단점에 대한 극복 방법 같은 것들을 끼워서 말한다면 훨씬 더 좋은 면접이 될 수 있겠네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한다고 꼭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지원자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메타인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점이 무엇인지 자기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본인 스스로가 알고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을 때 면접관이 그 어떤 본인이 어필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고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게 먼저 수행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프론트엔드 개발 취준생들이 꼭 갖춰야 할 개발 역량이 있을까요? 취준생들에게 요구되는 기술 역량은 비즈니스의 문제를 제한된 시간 내에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적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수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수준 위에
동료 지향적이고 유저 지향적인 어떤 다양한 시도와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역량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요즘에는 어떤 기술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취준생들은 어떠한 기술 역량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까요?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브라우저에서 어떤 클라이언트 단을 처리하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갈 역량입니다. 그 위에 프레임워크인 리액트나 뷰.js 등 그거는 이제 조직의 상황과 조직이 요구하는 바에 맞춰서 갖추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위시캣은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위시캣은 현재는 jQuery 기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리액트로 변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하는 인재는 리액트를 잘 다룰 수 있는 지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어떤 기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기술을 파는 방식의 학습 방식보다는 다양한 서비스나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제품으로 구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고민하고 조사하고 학습하는 그 과정,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개발자로서의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술을 학습한다는 관점보다는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나간다, 완성시켜 나간다 라는 방식으로 학습을 주도하시는 게 취업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교육을 계속해서 듣기보다는 배운 것을 바탕으로 오히려 내가 주변 생활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거를 기술로 해결해서 서비스로 구현하는 등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보는 것도 면접이나 취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주도하는 프로젝트 외에도 본인이 어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이드 프로젝트 또는 단순한 재미나 흥미를 위한 사이드 프로젝트만으로도 좀 더 어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